국내외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고유정이 범행 전에 사진을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범행 자체도 워낙 엽기적인 그런 사건인데 그 과정을 본인이 사진으로 남겼다. 이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 습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본인이 어디 가서 뭐 먹고 하는 거 반드시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옳다 그르다 문제가 사람의 행동 패턴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고유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마 본인의 했던 행동들 같은 걸 전부 다 찍어가지고 보관하는 게 본인의 행동 습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또 하나는 이 기저에는 아마 나는 잡히지 않을 거야라는 게 좀 깔려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잡혔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알면 이걸 남기지 않죠. 네. 싹 지우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휴대전화 복원하면 다 복원이 되니까요. 네네. 근데 저장했다는 얘기는 난 이거 어차피 안 잡힐 거야. 그러니까 나 원래 하던 대로 이런 거 다 휴대전화에 저장해도 돼라는 게 좀 깔려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고유정의 그동안의 이런 행적들을 보면은 사실 뭐 완전 범죄를 꿈꿨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이걸 기록으로 남겨도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사실 이제 그게 기록으로 남았을 때 예. 사실 그 자체로만 보면 사회생활 속에서 단순히 찍혔는 사진인데 그 사진이 이제 원칙적으로 그 남편과 들어가는 시간 예. 그다음에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졸피뎀이라는 게 약간의 쓴맛이 있어서 그럼 어디에 음식을 넣으면 이게 없어질 것이냐 예. 고민해 보니까 카레가 있었고 카레에 넣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완도 가는 비행기 네. 저 배에서 가방이 있으니까 그 가방 안에 사체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그 사진을 찍었다는 게 되게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그렇죠. 일인데 특히 이제 경찰 쪽에서는 이게 무의미하다고 봤고 예. 이제 검찰 쪽에서는 유의미하다고 봤는데 문제는 이게 왜 찍었느냐에 대한 why를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일정 부분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네. 사진을 찍어놓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걸 그냥 증거로 남겨놓는다고 본다면 네. 굳이 이걸 왜 찍어 그러게요. 놓았을까라는 예. 것도 있고 우리가 이건 좀 조심스러운 추측인데 네. 어떤 그 축의금을 낼 때 축의금 내고 난 다음에 사진 찍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내는 사람에게 확인해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진을 남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남겨져 있다면 혹시나 이 사진이 지금 진술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왜 찍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고 찍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무엇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찰 부분이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의문이 드는 게 왜 이 똑같은 사진을 놓고 경찰은 이걸 의미가 없다고 보고 검찰은 의미가 있다고 봤는지 왜 해석이 달랐을까? 사실 이런 관계기관 사람들을 예. 못 만나 뵙지를 못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추측하는 것으로서는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사진만으로는 그 자체로는 범죄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CCTV를 통해서 8시부터 9시 사이에 그 사이에 있었다는 건 확실하니까 그럼 그게 갖고 있는 사진들이 그게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경찰에서는 그래서 무의미하다 이렇게 봤을 수는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 이 사진이 과연 범죄의 현재와 과거를 나타내주는 사진이고 그 사진을 통해서 그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정황 증거로서 그 고유정이가 살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간접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 아마 이건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 경찰 수사가 뭐 잘했고 잘못다는 네네.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어떤 형사 사건 수사할 때 나오는 건데 보세요. 경찰은요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 경찰이 그림을 그려서 검찰에 보내면 검찰은 거기서 부족한 거를 채워가지고 보강 수사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경찰은 워낙 지금 봐야 될 게 많아요. 지금 보면은 저 자백도 그냥 시신 찾고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주변 것들은 이건 좀 가지라고 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쩜 수사 기간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예. 그 기간 동안 중요한 얼개를 세우고 예를 들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얼개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수사 기록에 첨부해서 검찰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네네. 검찰은 경찰이 만들어준 그 얼개 위에다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제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붙이는 거 네. 보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올라온 수사 기록 중에서 경찰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거를 찾아서 뭔가를 하나 더 보강하려고 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어떤 걸 보면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조금 달라서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진을 보고 경찰과 검찰이 뭐 판단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네네. 한쪽에서 증거 가치가 없다고 보고 한쪽에서 증거 있다고 이건 아니라는 예. 거는 제가 좀 말씀을 그렇군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렇죠. 보는 네.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앞서도 사실은 고유정이 뭐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180cm가 넘는 거구의 남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카레에 아무래도 이제 졸피뎀을 넣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현 남편의 아이가 죽은 그 시점, 그 이전에도 보면 아이가 카레를 직전에 먹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전 지금의 이제 살아있는 현 남편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방금 저 변호사님 주셨다시피 네. 사진을 찍는다. 그래서 네. 어떤 사진에 대해서 그게 생활 패턴으로 찍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날 카레를 먹었다라는 예. 이제 남편의 진술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진술을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그 남편의 진술 중에서 일정 부분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행간이 있는 진술이 있을 것이냐를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아마 경찰에서는 고유정에 대해서 그 아이가 죽었는 사건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차 진술을 받으면서 좀 유의미한 진술이 있어서 지금 현 남편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주요 그 범죄인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남편의 진술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분명히 SNS 사진에 마지막 날 아이가 죽기 전에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카레를 먹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게요. 사진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그 어린아이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네네. 좀 왜 그때도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카레였고 이번도 마지막 순간에 왜 카레였을까? 예. 그리고 그때도 졸피뎀이 나왔고 지금도 졸피뎀이 나왔고 그 졸피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성분 때문에 그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향이 강한 음식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어떤 추측 속에서 그럼 그때도 혹시 아이에 대한 또 다른 의도를 가지지 않았느냐 예. 이런 어떤 좀 무서운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먹었던 카레에는 졸피뎀이 들어가 있다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된 네. 상황이죠. 그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추정을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본다는 거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일단 고유정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유정의 진술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고유정이 시신 유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진술을 좀 오락가락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건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시신이 사실 살인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유정 같은 경우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남편은 영원히 실종 상태로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럼 나 몰라 집 나갔는데 시신이 없는데 그 사람은 내가 죽였다 어떻게 단정하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신의 이제 일부라도 나오는 게 고유정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 아마 시신 유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시신 유기도 굉장히 좀 잔인하고 치밀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노린 걸 거예요. 근데 다만 고유정이 아직 입을 열지 않아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지 행동 패턴 우리가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건 고유정은 완전 범죄를 노린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데 그런 분들 보니까 하나 의문이 풀리지 않은 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사건 초기부터 가졌던 의문인데 흉기를 왜 안 버렸지? 왜냐하면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시신을 그렇게 잔혹하게 굉장히 치밀하게 그렇게 해서 훼손해서 그것도 두세 군데 나눠서 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제주도와 김포, 완도와 김포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흉기 버리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다에다가 그냥 배에서 버려버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가방에 넣어서. 근데 왜 흉기를 처리를 안 했을까? 만약에 고유정이 흉기까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하면 이거 미궁이에요. 예. 이건 정말. 왜냐하면 네네. 지금 고유정이 그 사람을 전 남편을 죽였다는 우리가 유일한 게 아니라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차에서 발견된 흉기거든요. 예. 그 흉기에 피해자의 혈흔이 엄청나게 묻어 있었어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마저 처리했다면 이건 진짜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시신을 그렇게 치밀하게 훼손하고 유기할 정도의 사람이 흉기를 안 했다? 네. 이게 저는 사실은 납득은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뭔지를 이게 좀 밝혀야 되는데 또 일각에 따르면 고유정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 보도 보면 경찰에 잡으러 왔더니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 네네.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꿈꿨던 사람이 생각보다 일찍 오셨냐라는 얘기를 한다. 이것도 보면 저도 물론 확률적으로는 이 사람이 완전 범죄를 꿈꾼 게 맞다라고 보지만 네.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뭔가 안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고유정을 뭐 유죄를 받고 예. 뭐 형량을 뭐 굉장히 센 형량을 선고하고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좀 궁금증은 남는 거죠. 과연 저 여자는 무엇을 노리고 이런 범죄를 했고 이 범죄에 있어서 고유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네네. 이런 것들은 계속 의문점으로 남긴 해요. 예. 그런 그러니까 의문을 제가 풀 수 스스로 있는- 완전 예. 범죄를 노렸다고 말을 하면서도 네. 명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 아, 스스로도. 예. 흉기 부분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경찰 수사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사건을 두고 사실은 좀 경찰이 초동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사실 이제 민감용 청장께서도 이제 이 사건에 대해 좀 들여다보자 그렇죠. 해서 예. 현장 조사가 나왔는데 사실 경찰이 되게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네. 일반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CCTV를 제대로 확보를 그렇죠. 못했다든가 예.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제주도에서 분명히 클린하우스에서 하나를 버리고 500m 떨어진 곳에서 세 개를 그 봉지 세 개를 버리는 과정에서 네네. 분명히 경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 장소를 좀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주시장이 직접 가서 그 장소를 찾을 수 있었고 지금 이제 사실 그 안에서 DNA가 나오기는 뭐 조금 그렇죠. 쉽지 예. 않을 수 있는데 그 뼈라는 게 아침에 좀 방송에 좀 죄송스럽지만 그 짐승의 뼈와 사람의 뼈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의 뼈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게 대해서 DNA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초동 수사가 좀 문제가 있었지 네네. 않았느냐라는 점들은 분명히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증거들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고유정이 지금 뭐 진술을 범행을 자백을 했습니다마는 재판정에 가서 오늘 이제 15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재판장에서 혹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뭐 상반된 그런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재판장에서 부인할 수도 있긴 있죠. 예. 근데 아마 지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장에서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워낙 경찰에서 본인들이 자백했던 진술이 있고 예. 근데 그 자백도 살인했다. 그런데 남편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그걸 피하려다가 한 예. 거야. 그래서 나는 살인의 동기, 우발적 살인 이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걸 완전히 뒤집고 지금 부인하기는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네. 부인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묵비권 행사했어야죠.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살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하고 있다가 법정 가서 저 안 죽였는데요. 시신 못 찾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모를까. 네. 살해는 했는데 나는 우발적인 거다. 이 주장을 계속하다가 법정에서 안 죽였는데요라고 하기는 그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 예. 아마 법정에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우발적인 살인 이 부분에 네네. 대한 거를 아마 계속 좀 주장을 할 거로 보여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고유정 사건 저희가 또 계속해서 앞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